안녕하세요. 실질적인 블로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용화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수익형 블로그 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블로그 수익화 방법인데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블로그에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좀 전업 블로그들도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제 유튜브에 비해서 아직은 수익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편하고 쉽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이제 그 사용층, 이용층들이 30대에서 40대의 여성층이었는데 최근에는 20대 여성층들도 대거 유입되면서 블로그 사용층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애드포스트 수익이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인플루언서 같은 것들이 신설이 되면서 다양한 수입원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수익화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랜 시간 이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블로그 저품질이라는 부분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수익성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로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아무래도 이제 수익화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블로그에 대한 어떤 정보,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방법은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네이버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존재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도전하고 계시긴 하는데 다양한 이제 수익 창출원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애드포스트 광고라든지 인플루언서 토픽 같은 그리고 브랜드 커넥트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 다양한 수익원들이 좀 생겨났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다양한 혜택들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인플루언서에 빠르게 이렇게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체험단이나 컨텐츠 마케팅 같은 협찬 제의들이 대부분 요즘에는 인플루언서에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어떤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가 거의 필수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만큼 이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이 인플루언서에 선정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이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블로그 체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테고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이 블로그 수익 창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의 어떤 좋은 점은 역시 이제 블로그 개설 초기부터 체험단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블로그 체험단 관련한 이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당첨이 되면은 바로 체험단 활동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금전적인 수익이라기보다는 이 물질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 대부분이고 금전적인 수익으로 이제 얻으려면 이제 더 블로그 규모가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물질적인 수익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이 체험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택배형과 방문형으로 나뉩니다. 택배형은 이제 말 그대로 가정에서 택배로 받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요. 방문형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 식당을 간다든지 어디 피부샵을 간다든지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방문자 수가 높으면 이제 내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이 메일을 통해서 협찬 제의가 들어오고요.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협찬 제의를 다양하게 많이 받으려면 이 블로그 규모 자체가 커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 어떤 타이트한 가이드라인으로 블로그 체험단을 하면서 이 블로그 저품질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금만 과도하게 욕심을 가지시더라도 자칫 저품질에 빠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역시 가장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네이버 애드포스트입니다. 사실 애드포스트의 존재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그 수익성이 굉장히 미미해서 사실 많은 블로거들이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한 2년 전부터 이 애드포스트 수익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튜브로 이 이용층들이 많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 네이버에서 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 애드포스트 수익을 개선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유튜브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 수익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도 뭐 월 4, 500만 원 이상 버는 어떤 전업 블로그, 고수익 블로거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블로그 주제와 방문자 수가 중요합니다. 뭐 블로그 주제라는 것은 당연히 이 상업성이 크고 시장이 큰 분야일수록 광고 단가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광고 단가가 이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블로그도 역시 상업성이 큰 분야일수록 좀 더 높은 단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가장 핫한 분야로는 뭐 경제 재테크 같은, 뭐 육아, 뷰티, 뭐 이런 캠핑, 인테리어 같은 좀 상업성이 큰 분야일수록 유리하고요. 그러한 블로그 주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자 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높은 방문자일수록 큰 수익이 가능하고요. 애드포스트 수익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방문자 수가 높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고 주제에 따라서도 다 다르지만, 일일 방문자 한 5,000명 정도면 월 2, 3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뭐 비례하진 않지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늘리느냐? 결국은 이 블로그 상위 노출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블로그 상위 노출의 뭐 중요성을 아시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많은 분들이 뭐 이웃소통을 하면서 이 방문자 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웃소통 같은 경우는 방문자 수가 좀 제한적으로 느는 부분이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소통보다는 상위 노출을 좀 더 중심으로 이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인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있고요. 뭐 그 외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개념은 일단은 뭐 컨텐츠를 직접 제작을 해서 브랜드를 알리는 방식입니다. 뭐 일종의 체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체험단은 이제 말 그대로 체험을 하고서 이제 이렇게 후기식으로 쓰는 건데, 컨텐츠 마케팅은 체험을 딱히 하지 않더라도 그 브랜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뭐 알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제작을 해서 이 브랜드를 알리는 방식이 되겠죠. 이 컨텐츠 마케팅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흔한 마케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버한테 자율권을 줘서 알아서 우리 브랜드를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영상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블로그에도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제 좀 제작을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고요. 컨텐츠 마케팅도 기본적으로 좀 단가가 좀 세고 금전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수익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적으로는 또 뭐 서비스 운영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는 거죠. 이 블로그를 통해서. 그래서 뭐 독서 모임, 글쓰기 모임 같은 어떤 취미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자신의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어떤 강의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거기서 또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비슷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PDF 전자책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블로그를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면서 물론 이 저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직접적인 홍보는 조금 어렵지만, 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쿠팡 파트너스나 블로그 기자단 같은 것이 굉장히 흔하게 이제 퍼져 있지만, 저는 이 방법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이제 블로그 저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뭐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 한 2년 전에 굉장히 이 블로그 상에서 핫하게 뭐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 대비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지금 지난 2년이 지난 후에 그런 화제거리가 확 줄어든 이유는 이 블로그 저품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쿠팡 파트너스를 하는 건 좋은데, 대부분의 블로그들이 이제 블로그 저품질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그런 인기가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것은 좀 지양해야 하고요. 블로그 기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한 번씩 그런 메일들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고를 줄 테니까, 원고랑 사진을 줄 테니까 그대로 좀 올려달라. 그러면 뭐 건당 뭐 3, 4만 원씩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메일을 받으셨을 텐데, 그 메일은 그 블로그가 굉장히 뭐 좋은 블로그라서 그런 메일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전단지처럼 막 그냥 뿌리다가 그냥 얻어 걸려라 하는 식의 그런 메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일을 받고서 이제 응하시지 마시고 그냥 차단해 버리세요. 이 블로그 기자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이면 100 블로그 저품질에 빠지고 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기자단을 통해서 이 저품질에 빠지십니다. 그래서 그 저품질에 빠지고 나서는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들여 키운 블로그를 버리시지 마시고 이 두 가지 방법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블로그 수익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성이나 어떤 매니아적인 취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단기적인 수익화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참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한 자신의 일상을 통해서 이 수익화를 얻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방향이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수익화가 좀 어렵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만 이제 수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단계까지 나아가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뭐 유튜브든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어떤 채널이든 사실은 그런 꾸준함 없이는 수익화를 이뤄내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전문성이나 어떤 매니아적인 취향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블로그 방문자 수를 높여야 이제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 블로그 강의를 해드리는 방향도 어떻게 해야 이 블로그 방문자 수를 높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니까 이 강의를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블로그 수익화에 있어서는 블로그 저품질을 가장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러한 뭐 디테일한 내용도 앞으로 추가적인 강의를 통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방법들을 이제 앞으로 선택하게 될지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